네, 제 옆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고 이분만 나오시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세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웃음과 즐거움과 힐링을 선사하는 우리 임세영 소장님 제 옆에. 네. 네. 네, 모르겠네요. 왜요? 채팅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예. 오늘 후보자가 오늘 4명입니까? 오늘 4명입니다. 네, 네. 오늘도 몇 면이 화려해요. 4명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 5명, 6명 하시죠? 5가지 하면은 너무 시청자들이 선택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치열한 후보들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 뭐 지난주랑도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4명, 4명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4명 정도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후보자 틀어주십시오. 5월달에 프로그램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 고민을 좀 같이 해야 교육장관 자격 없음상. 오세훈 손예진이 되고 싶은 나쁜 시장상. 더 참여할 수 있게. 태영호 그런 얘기 무지개 반사상. 전광훈 자랑스러운 국힘 교주상. 오늘의 대상은 직접 선정해 주십시오. 네 명이 누굽니까? 다 보셨죠? 네. 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분 또 맨날 나와 태영호, 태영호 의원.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전광훈 말은 묵사라고 하지만 전광훈 네. 이렇게 4명입니다. 자, 우리 투표 시스템 안에 올라오고 있군요 지금. 네. 네. 대표. 근데 우리 임세영 소장님 좀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투표를. 네, 그러셔도 너무 되고 나 느낌 딱 오시는 분도 또 계실 거고 아마. 넌 선입관 갖고 하지 마시고. 이름 보자마자. 네, 하여튼간에 예. 네, 이주호, 그렇습니다. 오세훈, 태영호, 전광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교육부 장관이죠. 이주호부터 할까요? 네, 네. 이주호 장관이 이제 네. 교육장관 자격 없다상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 4.16 세월호 9주기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월 요맘때만 되면 예. 굉장히 아픈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거의 매번 이 4.16의 기념식에 추도식에 대부분의 교육부 장관이 거의 참석했습니다. 매년. 매년 했나요? 네, 거의 심지어 유은혜 장관 시절에는 직접 추도사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 그랬었는데 뭐 교육부에서는 해명은 네. 뭐 추도 의미나 중요성 봐서 참석하려고 했으나 네. 이유도 참 마땅치가 않아요. 안산에서 열리는 데다가 인파 때문에 네. 교통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차관이 분담해서 참석했다. 갈 자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니 근데 안산이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이고 경기도 아닙니까? 안산에 그 장관님 차 타고 네, 1시간이면 가시면 되죠. 그리고 뭐 미리 시간 조정 다 가능하고 뭐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안산이라고 무슨 뭐 어디 일본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참 이유도 그리고 그 추도사를 내지 않은 이유도 뭐 딱히 이유 없다. 뭐 굉장히 무성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바뀐 뒤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네. 이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도외시한다라는 그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이 있죠. 네. 그거 이제 결을 또 같이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세월호 추도식을 안 간 게 정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장관 차원에서 또 안 간 이유는 지금 사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도 밝혀진 게 많이 없고 심지어 여전히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미안하다 사과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에 세월호와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월호는 추도식에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다보면 그 얘기가 있구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안 하냐는 반발 여론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네. 뭐 정무적 판단으로 안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우 나쁜 정무적 판단인 것이죠. 네. 국민적 판단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국민적 판단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예. 모른다, 안 보인다고 뭉개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세월호에 네. 뭐 추도식을 낭독한다던가 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럼 이태원은 왜 그 문제가 얘기가 없지? 있구나. 하는 문제가 국민들 차원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 차관은 보냈어요, 그럼? 차관은 가긴 했습니다. 근데 차관 같은 경우 보통 가면 뉴스는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장관급이 가야 나오죠. 네, 네, 이주호 그래서 장관. 그렇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네. 세월호 9주기죠, 9주기. 네, 네, 9주기.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안 지금 가셨- 무슨 네. 교통 여건이 불확실. 아니 장관 교통 여건 불확실하면 일반 시민은 출퇴근 어떻게 합니까? 참 핑계를 대도 뭐. 안산 요새 뭐 그 전철 타면 1시간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도요. 예. 그 본인은 다 차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는 누구죠? 네, 두 번째는 또 비슷한 분입니다. 예. 네,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네, 이 사람은 왜 또 손예진이 후보가 된 거예요? 손예진이 되고 싶은 나쁜 시장상입니다. 아. 네, 왜 손예진이냐? 예, 손예진에 나온 드라마 있습니다. 희대의 명작이죠.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머리에는 지우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손예진을 따라하고 싶은 것이냐. 왜 자꾸 기억을 잃으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 지우개상이네. 네, 결국은. 지우개상이죠. 근데 서울시가 일단은 서울 예. 광장에 이제 이태원 참사 아까도 연결된 이야기는 합니다. 네. 그 합동 분향소를 두고 유가족에게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부과했습니다. 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요.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자의 유가족이 차려놓은 이 합동 분향소에 대해서 지원은 못할지언정 어떻게 부가서요? 그것도 2,899만 원, 약 3천만 원가량 됐는데요. 거기 있는 게 눈에 가시다 이거지.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거기 싫다. 내보내 강제 철거하고 싶은데 네. 여론이 악화될 것 같고 네. 철거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가라. 네. 압박을 계속 넣는 거구만. 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자 서울시에서는 네.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이다. 그래서 사용 면적과 기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아이고, 계산하라고 힘들었겠네. 네. 서울시 공무원들. 어? 그러니까요. 시간 계산하고 뭐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서울 광장은 물론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훈상제는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면 이제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자진 철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꾸 이 정부나 서울시나 책임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네. 곳에서 자꾸 지우려고 한다는 거를 어.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네. 사태들 통해서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부담을 지우기 싫어서 또 지금 뭐 사실상 뭐 어느 정도 꼬리 자르기로 지금 이태원 참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뭐 용산구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 경찰서선이라던가 그렇지. 그래서 선 끊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이 분향소가 보이면 시민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면 그렇지. 또다시 비판이 여론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것도 차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4.16 아까 말한 그 추도식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10년 전에는 네. 무상급식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밥 안 주겠다. 그래서 또 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자와 그렇게 싸워댑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리고 사실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정말 아직까지도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있는 유가족들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이 무한의 정말 부관 참시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정말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극악무도함에 대해서 정말 매일 혀를 두릅니다. 정말. 오세훈 그 양반은 그때 뭐 이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그때 외국 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들어와서 네. 뭐 눈물 찔끔하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막 악어의 눈물 네, 흘리고. 악어의 눈물 뚝뚝 흘리고 막 내가 책임 있니 없니 뭐 하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었습니다. 이 분향소 설치된 데 와서 한 번이라도 분향했나요? 간 적도 없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 번씩 들릴 법한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본인이 사적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 갔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빨리 자, 이 정부를 어떻게 좀 어떻게 심판을 좀,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성희영 기자 출연했을 때 제가 네. 물어봤어요. 성희영 기자는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언제쯤 내려올 것 같냐? 네. 임세훈 소장님은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저는 올해 안에 올해 못 안- 견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올해 일각에는 뭐 안까지 못 견딜 것 총선 같습니다. 이후에 내려온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어. 총선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할 것 같고요. 당연한 것 같고.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거니까. 근데 아마 올해 안에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외교 참사도 계속 빚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미국에 얼마 전에도 나왔던 뭐 네. IRA나 반도체법이나 단 하나도 우리 손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부 다 저쪽 미국에 뺏겼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협상이 된 게 없어요. 네. 저는 이런 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지금 결국은 대기업에서도 지금 엄청 부글부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큰일 났어. 중국에서 맞아요. 어떡할 거야 지금. 예, 그리고 지금 현대차마저도 이제 이렇게 된 현대차, 기아차도 상황이라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지금도 이미 국민들이 지지율이 20%대까지 보이는 것은 정말 최소한도로 정말 묻지마 지지층 말고는 그냥 지켜보자층과 묻지마 지지층 정도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어제 분들은 저 친구들 좀 봤는데 네. 그 얘기 화제였어요. 네. 윤석열이 언제 되올 거냐. 한 분은 아예 그냥 쫙 버리라고 얘기하더만 아예 술자리에서. 네. 하나는 우하향하고 하나는 우상향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의견이 다양하더라고. 네. 올해 안에 내올 것이다. 네. 아니면은 총선 이후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임재원 소장님은 올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좌우 중도 합작 맞아. 그 퇴진 운동 결의대회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 김영민 않습니까? 목사님은 뭐 올해 안에 보궐선거 할 거라고 그러셨어. 아니 내가 나올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네.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신념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국민적 여론도 네. 높겠지만 일단 지지율 자체도 낮고 국민적 여론도 높겠지만 일단은 지금 저 부부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꼴이 보기가 싫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일단 이 대통령의 무게감과 엄중함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무게감과 이기지 못하고 나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들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또. 네. 그리고 뭐 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이야 뭐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니 눈치를 보겠지만 어느 순간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지금 두 사람이죠? 오세훈까지 했나요? 네, 오세훈까지 했습니다. 투표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두 사람 더 듣고 세 번째 태원 인기 좋을 것 같은데. 네. 태영호. 네. 요새 이분 뭐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슨 김구 선생까지 거들먹으려. 진짜 기분 나빠. 자기가 어떻게 백범 선생을 건드려 지가 뭔데? 아니, 거의 1망원이에요. 아니 이건 당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윤리위 회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근데 본인이 너무 웃긴 게 내가 자진해서 윤리위 들어가겠다. 자진해서 윤리위에 자기가 셀프 윤리위 가겠다. 나를 이제 벌을 줘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나는 어차피 내가 윤리위 가도 벌을 안 받을 것 같으니 니네 알아서 해봐? 이거 아닐까요? 아니 저 얼마 전에 이제 SNS에 이제 하다 JMS까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 최근에 나왔던 뭐 돈봉투 사건 요 사건을 빗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JMS에서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JMS에 빗대가지고요. 근데 일단은 이 JMS 건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이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야말로 이거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로 귀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귀화했나? 망명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왔을 때 북한에서 뭐라고 입장을 냈냐? 아동 성추행범이 도망간 거다라고 북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본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지금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자 이거를 이제 너무 비판이 많고 당내에서도 야 그건 좀 너무 선 나갔다. 그만해라. 네, 하고 하니 이거 원래는 보좌진이 올려놓은 거고 원래 비공개로 해놓고 내 결재를 받았어야 되는데 실수로 클릭했다. 정크머니 섹스 민주당 그렇게 JMS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야 빨리 당장 내려라 라고 해서 매우 짧은 시간 노출됐다 라고 하는데 뭐 그 말을 믿으라니. 이거 북한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이 사람은 아동 성추행범이 뭐 망명한 거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보도에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습관성 막말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전당대회, 2월 전당대회 때도 문제가 많았죠.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도 뭐 김일성 일가의 지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일본에 화답한 거다. 네, 뭐 등등 이렇게 막말을 지속해서 막말 천재로 등극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어디 대사하지 않았어요? 북한 어디 대사?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가 했죠. 네. 막말 잘해서 영국 대사로 뽑혔었나? 그래서 뭐 지금 영어로 막말을 잘 해놓으셨어요. 영국의 대사답게.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막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주호, 오세훈, 태영호, 정광훈인데 네. 지금 태영호, 정광훈 얘기도 안 했는데 막 급부상하네. 예, 투표에서 정광훈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네. 이분도 또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나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비슷한 분들이 계속 헷갈리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광훈, 태영호 두 분이 또 약간 정치적 공동체 아닙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이 정광훈 세력이 그 태영호 거의 꼴등이었던 태영호를 이제 밀어 올려서 최고위원까지 만들고 그렇게 된 건가요? 뭐 아스팔트에서 그랬다는 이제 소문이 파다하죠. 그리고 네. 사실상 그 1등이었던 선두였던 민영삼을 탈락시키고 김재원을 최고로 만든 뭐 그런 어쨌든 저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네. 사실상 공동체인 분들이 이게 계속 요새 사고를 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는 네. 자랑스러운 국힘 교주상을 이제 드립니다. 김교주상. 네. 근데 최근에도 뭐 간호사분들 얘기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뭐 사실상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성추행, 성희롱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뭐 셀 수가 없죠. 예전에 뭐 빤스 목사, 이른바 빤스 목사라고 했었죠. 뭐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 빤스도 벗을 수 있다. 막 이런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진짜 분해. 추잡해. 더러워. 그리고 뭐 이제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교회 오면 내가 막 들춰본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족보에 나온 여성들은 다 매춘을 했다. 뭐 등등. 정말? 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집회 참석하면 전염병도 낫는다. 뭐 이게 말이 어록이 뭐 셀 수가 없어서 뭐 그냥 입만 열면 다 욕설, 뭐 희롱, 성추행 다 이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의 마음이 도대체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장희동의 신기해요. 사랑제일교회 아니에요? 네, 그 교회예요. 거기도 나가려는데 안 나간다면서요? 거기 500억 뭐 알박기 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좀 최근에는 이제 뭐 설교 시간에 네, 뭐라 그랬어요? 뭐 이제 뭐 비즈니스까지 합니다. 비즈니스까지. 그래가지고 선교 신용카드를 이제 그 선도 그 교인들에게 네. 1000만 장 만들어 달라. 1000만 장 신용카드를. 그러면 이제 현찰 21억을 벌 수 있다. 그래 또 금융기관하고 그래서, 또 네. 카드 회사하고 또 연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골드만삭스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막 카드 1000만 개 완성하면 뭐 50년 동안 뭐 이자 뭐 해서 뭐 돈 얼마만 주겠다고 하고 완전 사기꾼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리고 무슨 통신사에 뭐 이동을 해라. 그 이동해가지고 뭐 30억을 들여서 아들이 뭐 딸인가 아들이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했나 봐요. 예.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통신사 이동 1000만 개를 해라. 그럼 한 달에 뭐 한 2천억을 번다.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뭐 얼마나 이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구나. 네. 그 간호사들 얘기는 뭐예요? 간호사들 얘기는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기독교인이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병원에서 뭐 하늘나라에 가게 되거나 아파서 그렇게 되면 예쁜 간호사들 치마도 짧게 입히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를 만들 거다. 참. 내가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왜 국민의힘은 어떻게 정리를 못해 왜? 정리를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희한하게요. 태영호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처벌도 못하고 그리고 이 전광훈에 대해서도 딱 끊고 가질 못합니다. 이 전광훈이 이런 얘기한 거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윤석열 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나는 김건희를 어제 만나고 왔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경고할 수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네.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 지금 사건도 뭐 당원을 뭐 있는 사람이 뭐 분간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뭔가 딱 끊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네. 이게 끊기도 뭐하고 안 끊기도 뭐하고 끊을 수도 없고 안 끊을 네. 수도 없고라는 애매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정광훈이 급부상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 임재훈 소장님이 정광훈이 막 급부상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네. 저는 진짜 국민의힘과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 사람의 말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뭐 통제를 받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도사, 법사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종교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통제를 받는다는 명언을 남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추측합니다. 제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오늘 김건희도 후보에 올랐었는데 임세훈 소장님이 제외시켰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많이 타셨어요. 너무 많이 너무 타셨어요. 강력해요. 그리고 다 제압합니다. 1등 그냥 무조건 하니까. 다 제압합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대상 후보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합니까? 네, 마감. 뭐 채팅방 댓글 읽어 주실 거 있나요, 장 부장님? 없어요? 네, 그 시상 잘 안 들려요. 네, 투표는 종료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 발표할까요? 네, 스튜디오에 오디오가 안 나옵니다. 예. 네. 오늘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영호 무지개 반사상. 이런저런 웃겨. 네, 북한에서 오신 태영호 의원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너무 치열했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정광훈 정광훈과 태영호 아주 치열했습니다. 두 정치적 공동체의 네.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막말을 계속하고 있는 하루에 1만 원 막말 천재로 등급한 태영호 네. 의원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뭐 차이가 많이 났나요? 많이 안 났어요. 안 난 것 같아요. 도찐 개찐이었고요. 네, 독지. 막판에 라스트 스퍼트로 많이 추격을 했지만 네. 예, 그래도 아무리 추잡한 얘기를 해도 미성년자 강간범의 의혹을 갖고 있는 태영호한테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제도권 정치 안에 있는 분을 선택을 하셨군요.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자, 뭐 우리 임세훈 소장님 못하신 말씀 있으면 좀 말씀 듣고 정리할까요? 네, 뭐 이 태영호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도 적응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살지 마셔라. 네, 그래서 채팅방에 북한으로 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많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잘 말씀드려서 뭐 북한의 뭐 대사라던가 북한 대사가 있구나.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주 유엔 북한 대사. 네, 뭐 좋습니다.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그 남북 관계는 좀 풀어내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해 근데 무드가 북한에서 생길 수 그거를 있죠. 아그레망인가 뭐 네. 승인을 안 할 거 아니야 대사로. 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취임부 쫓겨난 사람이라며 이게 이제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이제 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간대하게 또. 가면 또 이제 어떠한 태형을 하거나 뭐 등등의 일들이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임세훈 소장님, 우리 갓세훈 소장님 오늘 상을 드립니다. 또 후보자들 선정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열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 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